안녕하십니까. 대전수학연구소의 이경석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2학기 중간고사 대전고 2학년 수학2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긴 한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2를 다루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 수학2 앞부분, 그러니까는 수학2 중간고사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fx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fx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0으로 갈 때 우극한. 자, 우극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극한은 0을 향해서 다가가는 개념인데요. 0에 도착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극한값의 개념은 원래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요. 직관적인 개념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0으로 다가간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 도착은 하지 않은 거예요. 도착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 도착은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극한의 개념은 뭐냐? 0에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x의 값이 0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자, fx는 어떤가요? 그렇죠. 얘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그러면 fx는 어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0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자, 요 극한값은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추가를 하자면, 자,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0에서 다가가는 방법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극한 하면은 이제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좀 강하죠. 오른우, 한자도 오른우를 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극한이라는 개념은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fx가 0으로 다가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0은 맞긴 하지만 얘는 우극한의 개념을 가지면서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좌극한이에요. 자, 1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자,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자,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1로 가는데 좌극한이다. 자, 그럼 x는 이제 이렇게 다가가겠죠. 근데 fx는 어떻게 가나요? 그렇죠. 요걸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바로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2를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는데 아래에서 위로, 그쵸?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다가가고 있죠. 이게 바로 좌극한의 값이에요. 자, 좌극한이란 뭐다?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로 다가가긴 하지만 좌극한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 0 플러스 2.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네요.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가고 있어요. 그때 x 플러스 4분의 루트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자, 2번 그 수투 중간고사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은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그냥 직관적으로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 자, 0분의 0꼴 자, 음꼴이 아니에요. 0분의 0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리식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든 분자든 유리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요. 0분의 0꼴이나 1번이죠. 2번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을 해서 1번과 2번의 풀이대로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크게 풀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4로 가면요. 분모 어디로 가죠? 예,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0분의 0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무리식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유리화. 따라서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로 갈 때요.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1을 곱해주고요.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x 플러스 5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로 갈 때요. 분자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모는 이렇게 그쵸? 변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분자가 x 플러스 4가 되고요. 분모는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5 플러스 1이 돼서요. 자, 이렇게 소고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로 가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네요. 다음 중 x 이퀄 1에서 연속인 함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불연속이 되는 함수를 걸러내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x 이퀄 1에서 어떻게 되죠? 분모가 0이 되죠. 자, 분모가 0.
점근선이 나오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불연속이 되겠죠. 1번 함수는 불연속이 된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x가 1이면 근호안이, 그쵸?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근호안이 음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허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불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3번. 역시 x에다 1을 넣어주면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돼버리죠. 따라서 불연속이 된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x에다 1을 넣어주면 f1은 0이 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돼요? x에다 1을 넣어주면 역시 또 분모가 0이 돼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 =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A, f'B, f'C의 대소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미분 계수와 그리고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A라는, x = A라는 점에서의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 A라는 점에서 fx의 기울기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려주면 이 정도? 그쵸? 이 정도. 그쵸? 그리고 f'B, 그쵸? B, F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거의 뭐 0에 가깝네요. 요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 F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가장 큰 건 당연히 뭐겠어요? 양수인 f'A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으로 큰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f'B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음수인 f'C가 가장 작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바로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실수 a, b의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fx를 보세요.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분수함수죠. 그쵸?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에요.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에서, 확실하게 할까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리고 b라는 함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쵸? 이 fx라는 함수는 어디에서만 연속인 걸 보장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x =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만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fx가 x =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그쵸? 되게 하자. 얘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연속의 정의죠. 자, 수학 2는 정의가 중요해요. 극한값에 존재할 정의, 연속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그렇죠. 정의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와 그렇죠. f 마이너스 2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 f 마이너스 2의 값은 뭐예요? b가 되고요. 자, 이제 요 극한값이죠. 요 극한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극한값은 마이너스에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의 값을 갖지 않는 거죠. 따라서 fx는 뭘 가져와야 된다? 뭘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을 가져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값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2로 가게 되죠.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되죠?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극한값이 존재해서 심지어 b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배웠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분자 또한 0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그 다음 단계. 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또한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2a는 10이 돼야 되고 a는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이어서 풀겠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자, a 대신에 이제 5를 넣어줄게요. 6이 되고. 그럼 이건 이제 0분의 0꼴이 되는 거죠. 자, 풀이법은 바로 뭐다?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입니다.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국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b랑 같다라는 거죠. 아하, 따라서 우리는 a는 5고 b는 1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뭐다? 6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2x 플러스 3보다 크고요. 2x 플러스 6보다 작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세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은 문제를 보자마자 눈치를 챘을 거예요. 바로 샌드위치 정리 또는 스퀴지 정리라고 하는 극한값의 한 정리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 바로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바로 요 녀석이죠. 근데 주어진 조건은 요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fx를 요러한 꼴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일단 어떻게 하자? 요 식을 일단 갖고 올게요. 2x 더하기 3 fx 2x 더하기 6 해서 양변을 세제곱합니다. 세제곱 fx의 세제곱 2x 더하기 6의 세제곱 그리고 양변을 8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똑같이. 그리고 리미트 x는 무한대를 붙여주세요. 자, 리미트 x를 무한대 8x 세제곱 플러스 1. 자, 2x 더하기 3의 세제곱. 리미트 x가 무한대 8x 세제곱 플러스 1. fx의 세제곱.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8x 세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양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극한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네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방법은 뭐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분모 일단 그대로 쓰고요. 분자를 전개를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8x 세제곱에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2x의 곱하기 9 더하기 27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x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8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8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4, 32, 9, 36이죠. 그러니까 x분의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분의 3, 2, 6, 9, 6, 54죠. 그 다음에 x 세제곱분의 27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다 0으로 가요. 0, 0, 0, 0.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끝도 한번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해볼까요? 자, 눈치를 챘겠지만 솔직히 이걸 일일이 다 전개를 안 해도 되죠. 우리는 뭐만 봐도 돼요. 그렇죠. 8x 세제곱 플러스 1. 자, 분자를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이 뭐예요? 8x 세제곱이죠. 나머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분의 이게 극한값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3차 항분의 3차 항이기 때문인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도 뭐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바로 샌드위치 정리인 거죠. 자,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기준으로요. 아이고, 왜 지워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을 기준으로요. 왼쪽에 있는 그것보다 작은 극한값도 1로 수렴을 했고요. 그것보다 큰 극한값도 1로 수렴을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극한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이죠. 얘도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또는 스퀴지. 스퀴지 알죠? 이렇게 쥐어짜는 거. 쥐어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그렇습니다.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문제를 딱 읽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 =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7 위의 점 0,7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 =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2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근데 지금 0,7이 뭐예요? 접점이죠.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을 구하고요. 두 번째, 뭘 구해라? 접기죠. 자, 접기가 바로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도함수. 자, 3x 제곱에 그거를 편의상 f'x라고 할게요.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1이죠. 그래서 접기는 바로 f'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무리를 뭘로 한다? 접방으로 하죠. 접방이 바로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1에 x 마이너스 0 플러스 7이 돼서요. y는 마이너스 11 x 더하기 7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1이요. b는 7이 되니까요. 다시
a 더하기 2b의 값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14가 돼서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90%는 항상 접점, 접기, 접방 요 세 가지 요소를 꼭 구하도록 하세요.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접기를 먼저 구하고 접점을 구한 후에 접방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 요 세 가지 요소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녹색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도시에서 녹색 자전거를 X시간 대여했을 때의 요금을 fx1이라고 하자. 리미트 x가 26, 우극한으로 갈 때요. fx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 요금이 24시간 이내일 땐 500원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초과를 하게 되면 1시간마다요 5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이걸 삭제를 하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좌표를 좀 잡아주고요. x시간을 대여 시간이라고 할게요. 대여 시간이라고 하고 뭐 여기가 24시간이라고 할까요? 다니는 시간. 자, 그러면 25, 26, 27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요금이라고 하겠습니다. y축을 여기를 한 500원이라고 잡고요. 이내는 계속 500원인 거죠. 계속 500원. 24시간 초과를 하게 되면 바로 1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죠, 지금. 요렇게. 맞습니까? 요렇게.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또 요렇게 구멍이 뚫리고 요런 식으로 1,500원. 그리고 요렇게 뚫리고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으로 500원씩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26으로 갈 때 우극한을 물어봤네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제 요금이 2,000원이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fx 이꼴 x세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하여 점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6에서 곡선 y꼴 fx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접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문제랑은 다르게 이제 곡선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접점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접점을 적당히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기를 구해야죠. 자, 접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접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방을 구하면요. y꼴 3t 제곱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t의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가 되죠. 그래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완성을 했는데요. 자, 얘가 이 접선의 방식이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6을 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6 이퀄 3t제곱 마이너스 4에 3분의 4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전개를 해줄까요? 4t의 제곱 마이너스 3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3분의 4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죠. 여기가 플러스 4t죠. 그렇죠? 4t 그리고 양변에 3을 곱해 주겠습니다. 12t의 제곱 마이너스 9t의 세제곱 마이너스 16 12t 플러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죠. 그리고 우변을 좀 정리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t의 제곱 그 다음에 지워지죠. 마이너스 16이고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면 6t 세제곱 t의 제곱은 0이 되죠. 그래서 6t의 제곱으로 묶으면 t-2 이퀄 0이 돼서요. t는 0 또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t라는 건 지금 접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3t제곱 마이너스 4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서 자, 접기를 구해 본다면요. 자, t에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t에다가 2를 넣어주면 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따라서 두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돼서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일단 볼까요? 절대값 fx고요. 니은은 fx의 제곱이고요. 디귿은 x제곱 마이너스 1 fx네요. 그럼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식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x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구간별로 나눠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간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상수함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죠. 그리고 x가 1 이상일 때는 어때요? 1,1과 그쵸? 지금 보니까 1,1과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x절편이 2,0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네. 오케이. 자, 요렇게 우리가 주어진 fx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fx를 식으로 나타내고요.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을 보면 절대값 fx 절대값 fx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절대값 f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은 1이 돼버리죠? 그대로.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x가 돼버리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떼버리면 안 돼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버리죠. 근데 얘는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오히려 더 까다롭네요. 식으로. 그냥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fx가 주어졌을 때요. 전체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했죠? x축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려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그쵸?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요 부분들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어떻게 하자? 꺾어서 올려버리자. 어떻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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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성을 하면 요러한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값 fx는 x 이꼴 1에서 연속이다. 1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유관상으로도 전혀 끊기지 않고 연속이 됐죠. 그래서 바로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참입니다.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볼까요? fx의 제곱. 요거는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자, 제곱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뭐 써주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요. x의 제곱이 되고요.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연관이 되는 함수는 얘랑 얘죠. 그래서 두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자, 일단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fx는 뭐가 됩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 같은 경우는 그냥 1이 되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fx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x제곱이니까 역시 또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f-1 함수값도 따져야죠. 마이너스 1은 그쵸 1이 돼버리죠.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참이네요. 참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 한번 볼까요? 자,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fx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곱합니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곱하죠. 해서 정리를 또 해주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1에서 연속인 걸 물어봤죠? 그럼 1과 관련이 되는 함수는 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함수랑 세 번째 함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fx는 자, 어떠한 함수가 와야 될까요? 바로 세 번째 마이너스 x 세제곱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와야겠죠. 따라서 1 넣어주면 뭐예요? 0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좌극한 x가 1로 갈 때 좌극한 fx는 1로 갈 때 좌극하는 두 번째 이 역시 이 역시 0이 나오고요. 자, 최종적으로 f1은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0이 나오죠. 세 번째 함수에서. 따라서 우리는 또 역시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 fx라는 함수는 x 이꼴 1에서 연속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왜냐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았잖아요. 역시 또 뭘 이용했다?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이용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의 연속 정의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기억 같은 경우는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x 이꼴 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면 극한값 리미트 x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자, 그냥 봤을 때는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수 fx 이꼴 c에서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점에서, 그렇죠? 모든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심지어 연속이 보장이 되죠. 따라서 니은 또한 어떻죠?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을 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리밋을 각각, 그쵸? 따로따로 취해서 베타분의 알파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얼핏 보면은 이것도 이제 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허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베타가 0이 된다면, 그렇죠. 분모가 0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디귿 또한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을을 볼까요? 자,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x가 3을 만족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0이다. 그쵸? 자, 일단은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리을 또한 잘못된 사실이죠. 따라서 옳은 곳의 개수는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의외로 0개, 빵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상당히 특이한 답이 나오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 fx제곱 빼기 3 이퀄 19를 만족할 때 f9 더하기 f'9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x가 3으로 가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일단 분자, 그렇죠. 9 빼기 3도 0으로 가야겠네요. 따라서 f9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극한값을 써주면요, 자, x가 3으로 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x 빼기 3이죠, 분모는. 자, 근데 분자를 보면 fx 제곱이 있어요. 자, x와 x 제곱을 봐야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라임? 여러분 랩 좋아하나요? 라임이 맞아야 돼요. 여기서도 x 제곱, 그럼 뭐예요? 3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f3의 제곱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앞에 x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묶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없던 x f3의 제곱이 왔기 때문에 f3의 제곱이 와야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3을 붙여줘야겠네요. 따라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x 빼기 3에 자, x 묶어주고요. fx 제곱에 빼기 f3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녀석은 이렇게 따로 찢을게요. 자, fx f9 빼기 3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삼에 9로 이렇게 되고 F9는 어차피 위에서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빼기 3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자가 지금 x제곱이고 9가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뭘 곱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x 더하기 3 여기도 x 더하기 3을 똑같이 곱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여기는 뭐 약분이 돼서 1만 남겠네요. 그죠? 따라서 3으로 갈 때요. 얘는 x제곱 빼기 9가 되고요. x에 x 더하기 3 그리고 fx제곱에 빼기 f9로 정리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서 마저 정리를 해주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요거 먼저 쓸까요? x제곱 빼기 9에 fx제곱 빼기 9 곱하기 x에 x 더하기 3이죠. 그리고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극한값 요 부분이 이제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f 프라임 9가 되고 3 넣어주면 3 곱하기 6, 18이 되네요. 그죠? 플러스 1.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이 아까 19였죠? 따라서 f 프라임 9는 1이 돼버리네.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f9 더하기 f 프라임 9의 값은 뭐다?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함수 y = fx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요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억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fx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대값 fx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x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x축 위에 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나 씌우지 않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나 씌우지 않으나 미분 가능한 점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은 거죠. 항상 미분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fx가 x = 0에서 연속이면 함수 x fx는 x =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네요. 자, fx가 x = 0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의를 이용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이 f
0의 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연속의 정의니까요. 그런데 이때 x, fx는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자, hx라는 gx라는 함수를 xfx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자, 이 gx라는 함수가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0 플러스 hf g0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겠죠.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 빼기 g0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 GH는 뭐예요? H의 FH 빼기 0이 되는 거죠, 그냥.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이 돼서 FH의 값이 존재를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의하면요. 자, H가 0으로 갈 때 FH, X가 0으로 갈 때 FX, H가 0으로 갈 때 FH. 문자만 다를 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값은 아까 f가 0으로 f0과 같다라고 연속의 정의로 셈이 보여줬잖아요. 따라서 이거의 값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xfx는 x 이꼴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여준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연속의 정의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가볼까요? 자,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 f'x도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자,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뭐죠? 자, 간단하게 볼까요? f'x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도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뭐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도함수라고 하거든요. 가 존재. 자, f'x가 존재하면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나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따라서 디귿은 당연히 틀린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2번 니은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곡선 y = x제곱 더하기 6x 위에 세 점 마이너스 6,0 b 2,16 p p제곱 더하기 6p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6과 2 사이에서 세 점 a, b, p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p의 최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와 b 같은 경우는 좌표가 주어졌죠. 그러면 A, B의 길이를요, 밑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길이를 구하면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자, 어떻게 되죠? 64 더하기 256인가요? 해주면 뭐가 되죠? 0. 320이 되네요. 그쵸? 루트 320. 루트 320은 얼마죠? 루트 320은 8루트 5가 나옵니다. 따라서 AB의 길이가 8루트 5고요. 자, AB를 이제 밑변으로 보면 우리는 요 높이죠? P에서 AB의 수선을 내린 H라고 할까요? 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 자,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까라는 거죠. 자, 바로 언제냐면, 자, AB의 기울기와 이렇게 평행이 될 때,
이렇게 평행이 될 때 이 파란색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AB와 평행하면서, 그쵸? 평행한 접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A, B의 기울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 B의 기울기를 구해 볼게요. 자, A, B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6이 돼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접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면요. 자, 요 녀석 도함수 f'x라고 할까요? 2x 플러스 6이죠. 따라서 접기 f'x 2x 플러스 6이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의 의미가 뭐예요?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접점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넣어주면 뭐예요? 4 빼기 12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8. 바로 기울기가 2가 되면서 이 곡선과 접하는 접점의 좌표가, 즉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죠? 높이 H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 H는 어떻게 구하냐?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아까 2였고요. 자, 아무 점이나 하나 갖고 올까요? A가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직선과 그리고 P라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주면 높이 H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해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2 이퀄 0.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죠. 따라서 H는 어떻게 된다? 루트에 4 플러스 1이죠. 절대값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2가 되죠. 그리고 루트 5에 16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6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이제 넓이 들어갑니다. 자, 넓이는 자, AB의 길이가 아까 8 루트 5였고요. H가 5분의 16 루트 5였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5 곱하면 5고요. 8 곱하기 16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2분의 1 약분되고 4니까 정답은 64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 넓이는 최대 넓이는 64가 됐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닫힌 구간 0, 4에서 fx는 0과 2 사이에서는 2x고요. 2와 4 사이에서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로 정의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fx는 f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a 더하기 f18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가 지금 2에서 그래프가 바뀌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x 이꼴 2에서 연속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0과 2 사이일 때, 그쵸? 즉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fx의 값은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좌극한 2x가 돼서 4가 될 것이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이죠. fx의 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가 돼서 b가 돼요.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야 무조건 연속성이 보장이 되죠. 따라서 b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이꼴 fx 더하기 4 빼기 3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던 주어진 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을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 fx는 0과 4 사이잖아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내가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럼 f0은 f4 빼기 3이 되고요. f0의 값은 뭐예요? 0이죠. f4의 값은 뭐가 나옵니까? 4a 플러스 b 빼기 3이 되네요. 근데 방금 b가 4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래서 1이 되고,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fx를 구하면요, 2x고요 0과 2 사이일 때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2보다 크고 4 사이일 때요. 자, 근데 문제에서 또 구하라는 게 f18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구해 볼까요? 일단은 주어진 식 요걸 다시 한번 써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식을 요렇게 이항을 시켜서 바꿀 수 있겠죠. 요거는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우리 18을 구하는 거니까 14를 대입을 해주면요, f18은 f14 더하기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또 요 f14라는 건요, 그쵸? f10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f10 더하기 6으로 볼 수 있고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요 f10이라는 건 f6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f6 더하기 9라고 볼 수 있고, 또 요 f6이라는 건 f2 더하기 3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3이 있어야죠, 뒤에. 그래서 f2 더하기 12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f2가 뭐죠? f2는 4죠. 따라서 4 더하기 12가 돼서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요? f18이요. 끝났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f 더하기 f18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6이 돼서요, 4분의 63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y가 fx 더하기 fy-2xy 곱하기 x-y를 만족시키고 f'1이 3일 때 f'10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미분 가능한 fx라고 했고요. f'1이 3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전형적인 문제인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작업이 있어요. x, y에 0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 0이 되죠. 뒷부분은. 따라서 F0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F'X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도함수죠. 자, 정의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자, 요 식을 잘 봐야 돼요. 요 식을 보고 문제 주어진 요 식을 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fx 빼기 y라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하면 fx 더하기 h로 바꿀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y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된다? 마이너스 h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문제 주어진 요 식을 y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h를, 그러니까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대신 바꿔치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플러스 2x h,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이 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fx 더하기 f 마이너스 h 플러스 2 x h, x 더하기 h, 그리고 뒤에 있는 x fx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fx가 일단 소거가 되죠. 그리고 식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h분의 f 마이너스 h가 되고요. 소거가 되죠. 이 x에 x 더하기 h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h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h분의 f 마이너스 h가 되고 h가 0으로 가면은 2x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조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작을 해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h를 해주고요. 그리고 0 마이너스 h에 빼기 f0. f0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f'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f'0에 플러스 2x 제곱이 바로 f'x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 조건을 보면 f'1이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식을 마저 정리한다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요, f'1을 구하면요, 마이너스 f'0 플러스 2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10이고요. 마이너스 f'0에 플러스 200이 돼서요. 1 플러스 200이 돼서 정답은 20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 =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gt라고 하고요. 함수 h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g
h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f-1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가조건을 보면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GT를 구해 볼 건데요. 일단은 fx 위의 점 t. 자, 이게 이제 접점이죠. 항상 접점이 지금 t, ft죠. 그럼 다음 이제 접기죠. 접기는 f't가 되겠네, 그죠? f't. 그 다음에 접방은 어떻게 되죠? y꼴 f't에 x 빼기 t 플러스 f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의 y절편, 그러니까 p는 0, 자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t f't 플러스 ft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점에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를 gt라고 놨거든요. 따라서 gt는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t에 f't 플러스 ft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gt를 좀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gt라는 건 자, 마이너스 t 곱하기 자, f't가 어떻게 되죠? 3a t의 제곱 플러스 2b t 플러스 c죠. 그리고 ft는 그대로 at의 세제곱 플러스 bt의 제곱 플러스 ct가 되겠네요.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3a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b t의 제곱 플러스 ct의 마이너스 ct죠? 계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b t의 제곱에 마이너스 ct의 플러스 at의 세제곱 플러스 bt의 제곱 플러스 ct의 절대값이죠. 그러면 ct 지워지네요. 절대값에 마이너스 2a의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t의 제곱이 되네요. 네, 요까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은 gt가 절대값 마이너스 2at의 세제곱 마이너스 bt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근데 일단 a는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차항의 개수죠. 그러니까 절대 a는 0이 될 수가 없고요. 근데 문제에서 gt가 그쵸, 가조건을 보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3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x축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프 개형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꺾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꺾인 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죠. 우리가 첨점이라고도 하고요. 꺾인 점이라고 해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근데 이 gt가 실수 전체에서 이제 미분이 그쵸? 가능한 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2차 함수 그래프, 아까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예를 들자면 y 꼴 x 세제곱 같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y 꼴 x 세제곱 같은 그래프는요, 자, 요렇게 그려져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요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돼서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죠. 그러면 이 GT라는 그래프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려면, 자, A는 0이 될 수가 없고 어떠한 부분이 좀 걸리죠? 바로 B입니다. B. 예.
요 b가 어떻게 되면, 그렇죠, b가 0이 돼버리면 바로 gt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의 t의 세제곱이 돼버리죠. 예. 따라서 자, 이 gt의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그렇죠. b가 0이라는 사실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hx는 문제에 주어졌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h를 바로 미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따로따로 미분을 해주면 0 이상,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f'의 ec-x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f'c와 마이너스 f'ec-c가 같아야죠. 따라서 f'c와 마이너스 f'c가 같아야 하므로 f'c는 0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 조건은 0,4에서 곡선 y = fx의 근 접선은 y = fx와 x = 1에서 접한다. 자, 이것도 역시 접점을 알려준 거예요. 접점이 지금 1,f1이라는 거고, 그럼 또 역시 접기가 f'1이라는 거죠. 그러면 접방이 뭐가 된다? y = f'1에 x-1 플러스 f1이죠.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딜 지난다? 그렇습니다. 0,4를 지난다. 그럼 4는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f' 플러스 f1이라는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b는 0이다. 두 번째, f'c는 0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마이너스 f'1 더하기 f1은 4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fx를 뭐라고 놓을까요? fx를 b는 0이니까요. ax 세제곱 더하기 cx라고 둘까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 구한 f'c는 0이다 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하면 3ax 제곱 플러스 c가 되죠. 따라서 f'c는 3ac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c로 묶어주면요. 3a 플러스 1은 0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c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a, b, c는 정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 없고 c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네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c의 값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이죠. 요 식을 요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4는 자, 마이너스 f'1. 자, f'1이 뭐죠? 3a 플러스 c네요. 플러스 f1은 a 더하기 c죠. 근데 지금 c가 0이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을 해주면요. 3a 더하기 a가 돼서요. 4는 마이너스 2a가 돼서 a의 값이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따라서 a, b, c의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2는 1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나와 다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닌데요. 가 조건이 조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 조건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fx 2차 함수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란 얘기고요. 또 같은 구간에서 gx, 유리함수네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란 얘기예요. 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그죠? 2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는 x절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예요? 요때겠죠. 마이너스 1일 때고 최소값은 1일 때겠네요. 따라서 최소값 b죠. b는 f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지금 c라 그랬네요. f-1이겠죠. 그래서 3의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b와 c의 값을 구했고요. gx는 오른쪽에서 구해볼까요? gx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바꿔주면 1 더하기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 주의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역시 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까지죠. 따라서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같고 최대값은 2일 때 같겠네요. 근데 이제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d의 값은 뭐예요? 2일 때 최대값 2는 자,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4분의 2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값을 빠뜨렸네요. a는 그쵸? 최소값은 그쵸? x가 뭐일 때? 1일 때죠. 1일 때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을 써주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3이고요. d는 2고 e는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2018의 100제곱 더하기 2018의 50제곱을 2017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건 이제 나머지 정리와 미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2018을요, x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50제곱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항등식을 만들어 볼게요.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50제곱을 전개해주면요. x제곱 전개를 하지 말까요? 그냥 이렇게 둘게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두고요. 지금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건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해봤죠?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2는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데 요 식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그럼 100x 99제곱 50에 x 49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써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미분해주고 뒤에 있는 qx 그대로
앞에 있는 x-1의 제곱 그대로 뒤에 있는 qx 미분해주고요. 뒤에 있는 ax 플러스 b 미분해주면 a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150이 되고 다 지워지고 a만 남죠. 괜찮네요. 그리고 a 더하기 b가 2니까 자 b의 값은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48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나머지는 뭐가 된다? 150x 빼기 148이 나온다. 근데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죠. x가 뭐였어요? 2018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150 곱하기 2018 빼기 148.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차마 요거까지는 계산을 하기가 좀 벅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정리와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는 조금은 벅찬 문제죠.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암기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평균값의 정리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그 롤의 정리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1번 그 롤의 정리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리를 우리가 그 배울 때는 그 정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정리의 과정, 어떠한 상황에서 그 정리가 성립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열린 구간,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일 때 이제 요게 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도 마찬가지고 그 평균값의 정리도 마찬가지고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일 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롤의 정리 같은 경우는 FA와 FB의 값이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이면 뭐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F'C가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 라고 정확하게는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써야겠죠. 적어도 하나,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롤의 정리 또는 표현값의 정리를 서술하여라 라고 하면 못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그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차감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정과 결론을 나눠서 외워두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2번 문제는 더 골치가 아프죠. 2번 문제에서는 위에 서술한 그 롤의 정리를 증명하라고까지 했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별도로 외우질 않으면 거의 뭐 풀 수가 없죠. 그래도 뭐 해보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의 증명은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fx가 상수함수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죠. 자, fx가 상수함수라면요, f'x는 당연히 뭐예요? 0이 되죠. 따라서 당연히 항상 f'x 도함수가 0이기 때문에
이므로, 그쵸. 도함수 자체가 항상 0이므로 F'C가 0인 C는, 그쵸. 개구간, 열린 구간 AB 사이에 반드시, 그쵸?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될 것 같아요. fx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연속함수에서 배운 그 정리 중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개구간 AB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일단은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값을 가지는 점을 C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요.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있고 요게 A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요게 최대값을 가지는 C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서 fx가 x 이꼴 c 에서 최대 값을 가지면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x가 c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자, 리미트 x가 c로 가는데 좌극한을 잡을게요. 그리고 x-c fx-f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요것의 의미는 뭐냐? 지금 그러니까 x, fx와 c, fc라는 두 점 사이에 기울기인데요. C로 다가가는 거죠. 근데 왼쪽에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좀 확대를 한다면 이제 요러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좌극한의 개념이니까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좌미분 계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x가 c보다 큰, 그쵸, 이제 우미분 계수가 되겠죠. 리미트 x가 c 우극한 x-c의 fc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느낌이 되겠죠. C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미분계수. 그럼 이제 얘는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0 이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좀 어려워요, 문제가. 약간 이제 대학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건데, 자, 그래도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고, 이거 지워졌네. 지워졌나요? 요렇게 가는 거고 이게 0 이하죠. 근데 문제에서 fx가 뭐라 그랬어요?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죠. 따라서 F'C는 0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C는 그쵸, A, B 사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뭘 증명한 거예요?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증명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fx가 x = c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도 f'C는 0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걸 풀 수 있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학교에서 미리 이걸 시험 문제 내겠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뜬금없이 이 문제를 낸다면 거의 뭐 100점 방지용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요. 한번 살펴는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닫힌 구간 0과 1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롤의 정리를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x는 3차 함수니까 다항함수죠.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fx는 그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다항함수니까요. 그리고 f0과 f1의 값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f'C가 0인 C를 찾아야죠. 따라서 f'X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f'C는 3c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 나오는 C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3c 제곱은 1이 돼서요. C의 제곱이 3분의 1이죠. 따라서 C의 값은요. 풀마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요. 0과 1 사이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C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 3분의 루트 3만 취해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적분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미분 같은 경우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